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웹 프로그래밍 응용 1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JDK하고 톰캣 웹서버를 깔았죠. 이번에는 나머지 이클립스를 깔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설치부터 시작하죠. 이클립스 설치하려면 주소가요, https에 eclipse.org/downloads 라고 하는 요 주소로 가보시면, 요 주소에 가보시면 요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뭐 특별히 할 거 없고요,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난 뒤에 그 사이트에서 보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해야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나 봅니다. 네,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면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상태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화면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어떤 걸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버전의 여러가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뭐 밑에 보면 C도 있고요, 뭐 PHP라는 것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바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자바 위에 있는 자바만을 선택하면 웹 서버의 동작이나 내지는 이 웹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정보들을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넥스트 하면, 자, 거기에 어떤 위치에 JDK가 깔려 있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위치에 이클립스를 깔 건지에 대한 위치도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특별히 바꾸실 이유가 없으면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인스톨이 됩니다. 다음 버튼 눌러서 인스톨에 들어가면 런치 버튼 누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설치가 진행이 되고, 설치가 끝나고 난 뒤에 밑에 있는 화면은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을 때 실행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이 밑에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화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속 새롭게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산해 낼 텐데요. 그 생산해내서 저장될 위치를 먼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가 이런 위치로 되어 있으니 이걸 바꿀 거냐 라고 묻는 거죠. 네, 바꿀 이유가 없으면, 바꿀 필요가 없으면 런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클립스 환경에서 이 톰캣 서버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를 이클립스 환경에서 실행시켜 보는 작업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 서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버 등록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죠. 자, 일단 처음에 파일 메뉴에 New를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 목록 중에 서버가 있어야 하는데 서버가 안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Other라고 하는 이 항목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서버라고 일단 키워드로 입력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서버 프로젝트 타입이 열리거든요. 이 중에 서버를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누르면 오른쪽에는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우리가 지금 깐 톰캣은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파치 톰캣 이름에 맞게 아파치를 먼저 선택하시고 지금 방금 설치했던 톰캣 9.0 서버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 눌러 보시죠. 네, 넥스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화면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톰캣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치한 환경, 그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폴더가 어딘지 설정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폴더 찾아보기로 갑니다. 폴더 찾아보기에 가보면 저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밑에 톰캣 9.0이라고 하는 요 폴더로 되어 있거든요. 8.5도 깔고 있어서 지금 두 가지가 다 보이는데 여러분 어쨌든 9.0 하나만 보일 겁니다. 9.0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여기에 톰캣 9.0 설치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하단에는 JRE가 어떤 JRE를 쓸 건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JRE는 인스톨드 JRE를 클릭해 보거나 내지는 요거 하단에 있는 콤보 상자를 열어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JRE가 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161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까 우리 241 버전 설치했기 때문에 241 버전이 보일 겁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니시 버튼 누르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하단에 서버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면 서버 항목에 톰캣 9.0 서버 at localhost config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면 이 서버 환경이 이클립스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JS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동작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죠. 컴퓨터의 웹브라우저, 여러분 보통 크롬이나 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텐데요.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하면 주소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 주소를 입력한다는 뜻은 그 주소에 그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내가 웹페이지를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령해서 이런 주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jsp.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test.jsp 리소스를 요청한다 라고 하는 요청이 웹서버에게 전달된다 라고 하는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고 그죠?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웹서버가 이쪽이 웹서버군인데요. 자, 웹서버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자, 그 서버 이름은 .jsp.com입니다. 자, 웹서버가 받아서 그 뒤에 있는 리소스인 test.jsp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test.jsp가 그냥 일단 일반적인 HTML인지 아니면 자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JSP인지를 구분하게 되죠. 만약 그냥 일단 HTML, 일반적인 HTML 파일이었다라고 하면 와스 서버로 넘기지 않고 바로 결과를 반원합니다. 정적 페이지들을 만들 땐 보통 그렇게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어떤 서버에 있는 HTML 파일을 요청하면 요청과 동시에 웹서버가 그 HTML을 반환시켜서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받아서 화면에 출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test.jsp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죠. JSP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예, 자바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 코드를 어떻게 한다? 와스 서버에게 넘겨서 그 와스 서버에서 자바 코드를 실행하고 난 뒤에 test.jsp의 자바 코드를 실행한 결과물을 다시 웹서버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떤 서버에 어떤 리소스를 요청하게 되면 그 리소스의 종류에 따라서 HTML인지 아니면 JSP인지에 따라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HTML, JSP 아마 구분 없이 동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HTML로 정적 페이지인 경우에는 바로 그 자료를 클라이언트 쪽에 넘긴다 라고 생각하시고, JSP인 경우에는 와스 서버가 받아서 그 자바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물을 웹서버에게 전달하고 그 웹서버를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한다. 이런 순서를 갖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JSP 코드의 의미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동작의 원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는 HTML과 자바 코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HTML 코드들이죠. 이 HTML 코드와 여기 다 HTML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 코드와 이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자바 코드 부분인데요. 이 자바 코드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과 이 HTML 두 가지가 섞여서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를 우리가 JSP 코드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방금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요청이 오면 자바 코드는 웹서버 와스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바 코드는 매우 단순한데요. 이제 폼으로 1부터 100까지 도안 결과죠. 이게 좀 코드가 잘못됐네요. 네, 이 1이 아니라 i라고 써야지 정상인 거죠. 네, 1씩 더하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자, i를 더해서 썸에 5050이라고 하는 1부터 100까지 더한 결과물들 값을 계산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아닙니다. i죠. 자, 그래서 그 썸의 결과물들은 결과를 얻어서 그 썸을 하단에서 출력하고 있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실행되고 난 결과물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것은 어떤 방식? HTML 코드와 자바 코드 부분을 받아서 이 자바 코드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된 결과를 다음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 파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요청한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를 더 보시죠. 자, 이번 예제는 아까 예제하고 똑같은 뭐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접속할 때 지금 현재 날짜 시간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HTML 코드들이 쭉 있고요. HTML 코드와 뭐가 섞여 있다? 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바 코드 부분이죠. 예, 자바 코드.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전부 자바 코드 부분입니다. 이 자바 코드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실행을 시켜서 그 실행된 결과물에 따라서 HTML 코드하고 섞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 date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오늘 현재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알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nowtime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 값을 저장하고 nowtime을 바로 출력해 봤어요. 출력해 보고 그 date라는 객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import java.util.date라고 하는 객체 그 패키지를 지금 임포트 했고요. 자, 임포트한 결과물, 어쨌든 이 실행된 결과물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 실행된 결과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빨간색이 나온 게 빨간색으로 출력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빨간색 형태의 부분이 실행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들을 얻고 이게 누구한테 전달된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 이클립스에서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 걸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클립스를 실행시키시고 파일 메뉴에 New를 선택합니다. New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New의 종류, 프로젝트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요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런 화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정해야 될 부분들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프로젝트 이름 제대로 한번 넣는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알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 고칠 부분 없이 거의 세팅이 이런 형태를 바꿀 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확인하실 부분은 타겟 런타임에 아파치 톰캣 9.0으로 되어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톰캣을 깔거나 내지는 지우거나 내지는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러면 다른 런타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아파치 톰캣 9.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피니시 버튼 누르십시오. 자, 그러면 워크스페이스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아까 우리 서버 등록했던 건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네, 프로젝트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폴더들이 쭉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것들은 보실 필요 없고
요번에 실습을 위해서는 웹 컨텐트라고 하는 요 부분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컨텐트 위해서 다 작업하게 될 건데요. 요게 JSP 파일을 하나씩 추가할 겁니다.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메뉴가 열리고요. 그 메뉴 중에 New를 선택하면 다시 오른쪽에 메뉴가 열리면서 하위 메뉴가 열리면서 그 중에 JSP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페이지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 JSP 파일에 설정이 나오고 여기서 파일 이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test.jsp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확장자는 JSP입니다. 자, 그리고 Finish 버튼 누르시면 드디어 이제 이클립스에서 JSP 코드가 기본적 템플릿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아직은 HTML 코드만 있는 셈이죠. 네. 거의 HTML만 있는 셈인데 어쨌든 맨 첫 줄 빼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작업들, 프로그램들을 짜면 됩니다. 자, 아까 했었던 대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잘못된 코드가 계속 쫓아오네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퍼센트 기호, 크다 기호처럼 생긴 요 가로와 작다 기호처럼 생긴 가로에 퍼센트 기호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사이가 바로 자바 코드가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없으면 이 자바 코드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HTML로 인식해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코드 입력한 부분들에서 프로그램을 짜 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예제죠. 썸에다가 0을 놓고 그 다음 포문으로 100바퀴를 돌면서 썸에다가 계속 1을 더하고 있네요. 자, 1을 더해봤자 지금 여기서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썸에 1씩 더하니까 1부터 100번 1을 더해서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여기다 i라고 써야지 원하는 결과물인 5050이 되는 건데 여기 잘못 썼네요. 어쨌든 자, 그런 어떤 코드가 동작이 되고 1부터 100까지 합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썸 값을 하단에서 출력하려고 하는 예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실행을 시켜 봐야 되죠. 자, 실행시키는 방법은 방법도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작업했었던 test.jsp가 웹 컨텐트 밑에 추가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요. 자, 메뉴에 보면 맨 밑에 Run As라고 하는 하단에 Run A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Run As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시 하단 메뉴가 열리면서 Run on Server 라고 하는 메뉴가 열립니다. Run on Server 메뉴는 바로 우리가 지금 설치했었던 톰캣 9.0 그 서버를 통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test.jsp를 실행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un on Server 다음에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서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서버는 우리가 하나밖에 설치 안 했기 때문에 9.0 서버에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보일 겁니다. 요거 선택하고요. 혹시 뭐 다른 것들이 보이면 선택을 톰캣 9.0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피니시 버튼 누르면 오른쪽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서버가 동작한다. 서버가 러닝이 된다. 그리고 이클립스는 그 서버에서 동작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환경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동작한다. 이거 웹 브라우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웹 브라우저인데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C 언어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바로 그 실행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클립스가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이클립스는 무엇을 동작시킨다? 먼저 서버를 먼저 런을 시킵니다. 런을 시켜서 그 서버 위에 test.jsp를 설치를 하고, 그
그죠?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접속해서 주소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접속해서 그 페이지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보는 것까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그냥 test.jsp가 동작하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test.jsp를 러닝 시킨다는 뜻은 톰캣 서버를 일단 돌려서 걔를 test.jsp를 그 톰캣 서버에 얹히고 그죠? 그 다음 클라이언트 하나를 열어서 방금 전에 설치하고 실행시켰던 서버에 접속을 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뭔가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중에 처음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에러가 이겁니다. 처음에 서버 설정을 만들고 들어올 때 잘못 설정하고 들어온 경우들인데요. 자, 여기서 서버의 포트 설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해석하자면 서버의 포트가 잘못 설정이 돼서 서버를 실행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일단 하단에 보시면 서버 탭이 있습니다. 서버 탭은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서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요. 톰캣 서버 9.0 서버 at localhost가 stop 되어 있는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상단에 있는 서버 페이지에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포트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톰캣 어드민 포트, HTTP 포트, HTTP 포트는 8080으로 되어 있고 톰캣 어드민 포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포트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여기서 8005 정도로 값을 바꾸시면 바꿔놓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실행을 시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에러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8005를 다른 8007이나 이런 등등의 다른 번호로 바꿔보고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